자,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7%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ISS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대놓고 우리를 저격을 했어요. 저도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합병 찬성이라고 문자를 딱 500명만 채워주시면요, 제가 무슨 사고 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말로만 떠들지 않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500명을 채워주셨을 경우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제가 이 합병 반대를 하는 애들과 전면으로 싸워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쌍남아, 내가 뒤에서 지켜주겠다, 뒤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제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010-4469-6279 여기로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지금 불이 났고 우리가 이 불을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로봇을 가리켜요. 글로벌 로봇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협동 로봇을 파는 기업이 시대가 지금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고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로봇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토다는 세력들이 많은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먹고 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에 다가오는 기술, 산업 중에 로봇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재계 인물들이 로봇을 말하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심지어 트럼프는 말하죠. 뭐 일할 사람 줄어든 건 난 잘 모르겠고 미국 와서 공장 지어. 아주 난리예요. 여기저기서. 여기선 일할 사람 없다. 여기선 인건비가 올라간다. 여기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라. 난립니다. 그 순간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 로봇이라는 산업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없었다면 저도 방송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가라는 건 어떻게 올라가요?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다양한 종류라는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려왔죠. 기대감 다양해요. 실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합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실적이 아니더라도, 굳이 실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인물의 발언이라든지, 그죠? 엔비디아가 로봇은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런 로봇은 미래인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로봇이 미래라고 미래인 줄 알아요? 그 회사가 움직이는 자본이, 회사에 움직이는 자본이 끝이 아니라 그 회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이 무서운 거예요. 글로벌 세계 기업들이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안에서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수치로 보여드려 왔잖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요런 말 한마디로 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로보틱스 대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런 합병 반대 세력에 가만히 당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고, 저 역시 두산 로보틱스 이대로 무너진다면 안 됩니다. 우리 반대 세력에 대해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합병 찬성이라고 꼭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 아니면 우리가 언제 뭉쳐 싸우겠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던 종목들 결국 올랐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HLB도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11개월 전 약 1년 가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잠깐만 볼게요. 따드리면은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4만원부터 46,0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4만원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남아야 될지는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세가 굉장히 좀 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기간에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왔었고 2023년 상반기 내내 또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조차도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포인트 들어갑니다. 뭐냐면 바로 코스닥 차트를 볼 건데, 코스닥이 2023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때 상승장이었잖아요. 요런 말씀 드렸고, HLB의 당시의 주가가 약 1년 전이면 방송해드린 날짜가 딱 여기에요.
그리고 눌리면 다음이라는 말씀을 이때 딱 드렸고 4일 딱 기회를 주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12만원까지 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냥 망상에 빠져서 분석하는 글들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제조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야기했어요. 중국이 제조 산업을 가져가면서 미국의 GDP 60% 70%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제조 산업이 완전히 무너진 트럼프 입장에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반도체, 뭐 전기차, 뭐 배터리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솔직히 미국이 패권을 너무 강력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미국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조, 첨단 제조 산업들을 우방 국가들에게 나눠줬는데 중국도 나눠주면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미국도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건비 비싸도 공장 가져와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 미래 없어.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보여주고 있잖아. 인건비 비싼 거 다 핑계다. 걔네들은 사업가의 자질이 없는 거다. 로봇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써? 로봇으로 얼마든지 생산의 효율성, 인건비의 부담감 낮출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쓰냐? 여러분, 이렇게 로봇의 미래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세상이 로봇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로봇을 씁니다. 우리 로보틱스는 그럼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 저 글로벌 무대에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 분명히 하시겠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의 IR 자료도 있지만 2018년도, 2022년도 이때 협동 로봇의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왜 늘어났죠? 코로나 공급망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회사의 근로자들도 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해고되면은 소비 심리가 엄청 위축되겠죠. 돈을 못 버는데 뭘 사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금리 인하도 했고 급하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셧다운이야. 중국은 공장 가동 안 한대. 인건비가 비싼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공장을 짓는데 여기서 먼저 부각이 된 게 협동 로봇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 판매 대수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하게 되었고 요때 성장률이 1위였어요. 1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요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려질 내용이거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 겁니다. 빵을 만들 건데 빵을 만들어서 요 빵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요 빵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뭐 대충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그래도 사주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제과제빵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치열한데 이런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을 제치고 어떻게 판매를 올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해냈죠. 해냈습니다. 기존에 자리를 하고 있는 유니버셜 로봇과 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2018년도, 2022년도에 성장률이 1위였어요. 그런 기업들 다 제치고. 그러면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도대체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길래 그러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여기서 중국 얘기를 합니다. 중국 로봇이 나는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게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중국의 노동력과 중국의 이런 제조산업에 의지를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공장들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건데 미국으로 옮기는 건데 또 중국 로봇을 써버리면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중국에게 공장을 맡기는 거랑 똑같잖아. 중국 로봇이 있어야 또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중국이 현지에서 유지보수 안 해주고 부품 공급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걸 또 미국이 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중국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한국 로봇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을 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이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나아지면은 그 시장의 성장, 규모의 성장으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 나아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주가도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22년도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침투율이 제조산업 침투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 2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갈 전망이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못 가겠습니까? 과거에 12만 원을 찍었을 때 협동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협동 로봇 엄청나게 잘 팔고 그게 아니었죠. 이때 당시에 재료가 진짜 보잘것없고 지금의 합병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이고 삼성전자는 날 때부터 삼성전자였나요? 삼성전자는 날 때부터 국민 주식이었나요? 아니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어쩌면 그 순간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바깥의 것들은 여전히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로보틱스 주주인데 이거 힘 안 실어준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팔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결해야 돼요.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로봇의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그 미래가 주가를 상승시킬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